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연준 의장 이야기 하나로 금 가격이 폭락하고 달러가 튀고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자산은 뉴스 한 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2026년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의 현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고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흔들리고 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존재한다는 공식이 어느 정도 통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준 의장은 전문가니까 누가 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최근 연준 의장 인사 이야기만 나왔는데도 금이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의 상징이던 금이 하루아침에 흔들렸다는 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불안이 방향을 바꿨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달러는 강해졌고 주식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요동쳤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건 시장이 단기 이익이 아니라 질서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더 이상 정책을 믿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라는 제도보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정치적 압력에 얼마나 흔들릴지를 먼저 계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중앙은행이 예측 가능성을 잃는 순간 돈은 방향 감각을 잃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3040 직장인분들,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투자 공부를 해오신 분들일수록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열심히 분산 투자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도 통장 잔고와 계좌 그래프는 계속 신경 쓰이죠. 문제는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 침체나 금리 조정 국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룰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연준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최종 보루였다면 이제 시장은 연준마저 정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흔들리고 달러가 튀고 주식이 갈피를 잃는 겁니다. 이 변화는 단기 뉴스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장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왜 금은 안전하지 않아졌고 달러는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갑자기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도로 자체는 그대로인데 신호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만으로도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급히 차선을 바꾸거나 심지어 도로를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딱 그 상태입니다. 연준 의장 인사라는 신호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이 급격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금이 흔들렸다는 점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금은 원래 위기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도 금융위기가 와도 통화 가치가 흔들려도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산이 금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연준 의장 인사 뉴스 이후 금 가격이 급락했다는 건 시장이 위기 대비용 자산을 줄이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위기가 올지 아직 모르겠다는 혼란 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시장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부터 던집니다. 금이 먼저 흔들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은 불편해도 익숙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반드시 미국 경제가 좋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연준 의장이 바뀔 수 있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정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글로벌 자금은 일단 달러로 몸을 피합니다. 그래서 금은 흔들리고 주식은 방향을 잃고 달러는 강해지는 이상한 장면이 동시에 연출된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준 의장이 바뀌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주식에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보다 예측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금리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릴지가 명확해야 자산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오르지도 확실히 내리지도 못한 채 출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좋은 뉴스에도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뉴스에는 과민 반응합니다. 이건 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기준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장기 계획 없이 분위기에 따라 투자에 온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3040 직장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분산 투자했는데 왜 이런 뉴스 하나에 내 자산이 동시에 흔들리는 거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자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문제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질서를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연준 의장 인사 이슈는 단발성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간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고 왜 이런 반응이 동시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아주 쉬운 비유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금리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가야 합니다. 연준은 흔히 경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엑셀을 밟을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방향 지시 등을 언제 켤지 결정하는 곳이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운전하는지입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으면 뒤따르는 차들도 안심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운전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전자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핸들을 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기존의 계산법을 버립니다. 금리가 몇 퍼센트냐보다 다음 결정을 누가 어떤 이유로 내릴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이제 왜 금이 흔들렸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종이 화폐 대신 실물 자산을 들고 있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금이 가장 강력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통화 정책의 방향이 명확할 때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금은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가 아닙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입니다. 이럴 때 금은 애매해집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현금으로 돌아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일단 정리 가능한 자산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귀금속 급락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왜 강해졌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유럽 재정위기 때도 전쟁이 터질 때도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러는 세계 금융의 결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돈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해 볼까요? 동네에 정전이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가장 먼저 찾을까요? 평소에 잘 안 쓰던 고급 전자기기보다는 손전등, 건전지처럼 익숙하고 바로 쓸 수 있는 물건을 찾게 됩니다. 달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가장 익숙하고 널리 쓰이기 때문에 선택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은 왜 이렇게 애매한 반응을 보일까요? 주식은 미래를 사는 자산입니다. 기업의 실적, 성장성, 정책 환경을 모두 반영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정책 환경의 기준점이 흔들리면 미래를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 뉴스에도 주가는 시큰둥하고 작은 악재에도 과하게 흔들립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대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금리는 내려가지 않겠나? 정치적으로도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질 텐데.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결과보다 과정에 더 민감합니다. 어떤 논리로 금리를 내릴지, 누가 책임질지,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아도 시장은 불안해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옳고 그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냐로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경제가 당장 망해서가 아니라 질서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로 가져가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뭘 믿고 움직여야 하죠? 맞습니다. 지금은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사고 파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기준을 단순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전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금리가 언제 내려갈까, 주식이 바닥일까를 맞히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은 모두 예측 게임입니다. 하지만 예측은 틀릴 수 있고 틀리는 순간 자산은 크게 흔들립니다. 대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건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정 자산에 올인하지 않고 현금 흐름과 투자 자산을 분리하고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자산을 고를 때 수익률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하라입니다. 금, 달러, 주식, 채권은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뭐가 더 오를까? 라는 질문이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자산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인지, 장기 성장을 맡길 자산인지, 위기 때 시간을 벌어줄 자산인지 말입니다. 이번 연준 의장 이슈에서 보셨듯이 어떤 자산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분명하면 흔들려도 이유를 알고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뉴스를 소비하지 말고 구조를 이해하라입니다. 뉴스는 언제나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연준 의장, 금 급락, 달러 급등 같은 헤드라인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뉴스는 소음이 됩니다. 중앙은행이 왜 중요한지, 예측 가능성이 왜 시장의 핵심인지, 달러가 왜 위기 때 강해지는지, 이 원리를 이해하면 뉴스가 나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불안해지는 대신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이 결국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분명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한 사람의 이름이 금과 달러, 주식을 동시에 흔드는 시대는 과거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는 늘 새로운 기회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질서가 흔들릴 때 준비된 사람은 방향을 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당장 부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뉴스에 휘둘려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5년, 10년 뒤에는 아주 큰 결과로 돌아옵니다. 경제적 자유는 한 번의 큰 수익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실수를 피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려운 경제 이슈를 이렇게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흔들림이 결국 여러분의 기준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채널, 내일을 준비하는 경제 이야기,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